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문제는 소프트엑스퍼트 아카데미 2112번 고필름이라는 문제네요. 모의 역량 테스트 문제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고필름, 삼성틱한 문제죠. 성능이 우수한 고필름을 제작하려고 한다. 고필름은 그림 1과 같이 얇은 투명한 막을 D장 쌓아서 제작된다. 요게 D장 있다는 거죠. 막은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크기를 가진 바 모양의 셀들이 가로 방향으로 W개에 붙어져 만들어진다. 요렇게가 W개. 이렇게 제작된 필름은 두께가 D, 가로가 W의 보호 필름이라고 한다. 그렇죠? 두께가 D고 가로가 W인 보호 필름이 됩니다. 각 셀은 특성 A 또는 특성 B를 가지고 있다. 보호 필름 성능은 셀들의 특성이 어떻게 배치됨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각의 셀들은 이처럼 A나 B와 같은 특성들이 있대요. 그림은 1은 셀 6개를 이어서 만든 막의 단면이다. 본격적으로 좀 복잡한 녀석이 나왔네요. 그림 2는 셀 8개로 이루어진 얇은 막 6장을 겹사서 만든 두께 6, 가로 크기 8인 보호필름 단면이다. 그렇죠? 두께가 6, 가로가 8인 보호필름이군요. A와 B는 각 셀들이 가진 특성 A, B를 의미한다. A와 B로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보호필름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보호필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합격 기준 K라는 값을 사용한다. K, 합격 기준. 새로운 변수가 또 등장했네요. 충격은 보호필름 단면의 세로 방향으로 가해지므로 세로 방향 셀들의 특성이 중요하다. 충격 방향은 그림 3의 빨간색 화살표 참조. 네, 이렇게 충격이 주어지나 봐요. 단면의 모든 세로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특성의 셀들이 K개 이상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성능 검사를 통과하게 된다. 자, 그림 3과 같이 보호필름 단면이 주어지고 합격 기준 K 값이 3으로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1, 2, 3, 5, 6, 1, 2, 3, 5, 6, 7, 8번 위치에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셀이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있다. 그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4번에 해당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3개 이상씩 있죠. 4번 위치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셀이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있지 않으므로 성능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네, 맞아요. 여기에 어떤 압력이 주어지면 깨지나 봐요. 성능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품을 이용해서 셀의 특성들을 바꿔볼 수 있답니다. 약품은 막별로 투입할 수 있대요. 이 셀 하나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에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이 경우 투입하는 막의 모든 셀들은 하나의 특성으로 전부 샥 바뀌어버린다. 특정 막에 약품 A를 투입하면 막 내의 모든 셀들이 특성 A로 변경되며 약품 B를 넣게 되면 특성이 모두 특성 B로 변경된다. 그림 4는 그래서 세 번째 막에 약품 A를 투입하고 특성 A로 변경되고 여섯 번째 막에는 약품 B를 투입해서 특성 B로 변경시킨 경우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약품을 쫙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래 A, B 막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다 그냥 A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B를 투입했나봐요. 여기는 A를 투입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막을 구성하는 셀들의 특성이 싹 바뀌었습니다. 자, 약품 투입 횟수는 2번으로 1부터 8까지 모든 세로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특성의 셀들이 연속적으로 3개 이상 있기 때문에 성능 검사를 통과했다. 그렇죠? 특히 이 4번 같은 경우가 원래 안 됐었잖아요. A로 싹 바꿔가지고 통과시켰네요.
그래서 이때의 합격 기준은 3이다. 3개 이상씩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 3의 경우 약품을 투입해서 성능 검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입 횟수의 최소값은 2이다. 그렇죠? 사실 전체적으로 다 A라고 그냥 싹 넣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들어가면 안 되고 최소 투입 횟수라는 거죠. 따라서 성능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약품 투입 횟수는 2가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인가 보죠, 아마도. 두께 D, 가로 W, 그리고 합격 기준 K가 주어졌을 때 약품 투입 횟수를 최소화하여 성능 검사를 통과하는 방법 찾고 이때의 약품 투입 횟수를 출력해라.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네요. 약품 투입 횟수. 예제의 경우에는 2가 되는 거고 최소.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도 성능 검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 제일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완전한 제품인가 보죠. 그럴 때는 0. 시간은 최대 5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모두 통과하는데 자반 5초래요. 보호 필름의 두께 D는 3 이상 13 이하의 정수이다. 보호 필름 가로 크기 W는 1 이상 20 이하의 정수이다. 합격 기준 K는 1 이상 D 이하의 정수이다. 셀이 가질 수 있는 특성 A와 B 두 개만 존재한다. 제약사항이었고요. 입력 첫 줄의 총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T가 주어지고 두 번째 줄부터 T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차례로 주어진다. 각 테스트 케이스의 첫 줄에는 보호 필름 두께 D, 가로 W, K가 차례대로 주어지고 그 다음 줄에 D줄에 보호 필름 단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 각 셀들의 특성 W가 주어진다. 특성 A는 0으로, 특성 B는 1로 표시된다. 요거는 좀 이제 기억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뭐 신경 쓸 게 있나요? 테스트 케이스 개수만큼 T줄에 T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출력되면 되고, 뭐, 요거는 공통적인 거죠? 그럼 최소 투입 횟수. 투입하지 않고도 할 경우에는 0 출력. 여기 신경 써야 되겠네요. 자, 비즈니스 로직이 뭐 바뀌었을 뿐, 이 문제도 일반적인 완탄 문제와 동일한 거죠. 우리가 지금 뭔가 약품을 처리할 곳은 몇 개냐면 요만큼이죠. D개. D개에 대해서 약품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다가 약품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어느 곳에다가 약품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곳에다가 어떤 약품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어느 곳에 어떤 약품? 이게 우리 관건이죠. 근데 이거를 딱 보고 알 수 있나요? 한눈에 척. 안 되죠.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다? 원탐이다. 그래서 각각의 셀들을 봐보면 만약에 우리가 3개만 생각해 볼까요? 1번 막, 2번 막, 3번 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그 막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번 막의 약품 처리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타입이 뭐라 그랬냐면 A 타입의 0이고 B 타입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약품 처리 안 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3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표현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라인에다가 약품 처리를 제가 안 했어요. 두 번째에도 안 할 수 있죠. 세 번째도 당연히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세 번째 A 약품을 처리할 수도 있죠. B 약품을 처리할 수도 있죠. 다 해봤는데
이렇게 다 되면 이제 뭐예요? 각각 안정성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끝나면. 그렇죠? 세 번째 셀까지 다 되면 안정성 체크를 하고, 체크가 됐다면은 뭐 그때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몇 번 약품이 투입이 됐는지. 체크가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실패했다. 그럼 백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인 0.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0일 때. A 약품 처리했을 때 세 번째는 안 하고, A 약품, B 약품, 테스트. 이렇게 다 됐을 때 안정성 체크. 그리고 또 뭐 해봐야 돼요? 다시 뒤로 올라가서 0,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1일 때 안 하고, 하고, 하고. 다시 여기까지 끝났다면 위로 올라가고, 0, 1, 2면 다 끝났네?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결론은 완탐하면 되겠죠. 각각의 상황에서 3개씩의 케이스를, 세부적인 케이스가 분기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을 안정성을 체크하는 부분은 어때요? 안정성을 체크하는 부분. 안정성을 체크하는 부분은 어떤 맵의 상태가 이제 바뀌어갈 텐데, 자, 이것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정성을 체크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일단 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쭉 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컬럼 기준으로 반복문을 돌려봐야 되겠죠? 반복문을 돌리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체크를 해볼 때 기존에 있는 이 맵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라인에다가 약을 쳤어. 이 라인에다가 약품을 딱 주입했어요. 이 라인에다가 약품을 주입하면 요만큼에다 약품을 주입하면 만약에 A 약품을 주입했다라고 하면 1이라 그랬죠? A 약품을 주입하면 여기가 다 뭘로 바뀐 거죠 이제? A로 지금 다 바뀐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맵에서 롤을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다 1차원 배열인데 값이 뭘로 초기화된? A로 초기화된 그런 1차원 배열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꾼 상태에서 그 맵의 롤을 쭉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부담스러운 게 매번 이제 새로운 객체들을 만들어서 그 객체들을 여기다가 이제 끼워 놓고 다시 해당하는 게 다음 텀으로 넘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걸로 변경했다가 변경하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원래의 로 값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의 로 값을 저장해 놨다가 이걸로 변경해서 약품 처리에 대한 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게 끝났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의 로로 원복하고 요 세 개의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로우를 템프 같은 곳에다 저장해 놨다가 약품 처리한 것으로 맵을 변경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게 끝났다면 다시 원래 템프에다 저장해 놨던 것으로 원복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용이. 그렇게 해도 물론 통과는 잘 되지만 비용이 약간 좀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어차피 이 약품이 투입된 곳이 어디라는 것은 우리가 라인 정보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라인을 바꿀 때 그 라인이 얼마로 변경이 됐는지 전체에 대한 변경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쳤다고 해볼까요? 여기 두 개를 쳤다고 했을 때
약품 투입이 안 된 곳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약품 투입 A는 아까 뭐라 그랬죠? 0. 여기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B를 쳤다고 할까요? 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만들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쭉 이제 하나의 요거를 우리가 체크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원래 맵이 가지고 있는 값으로 쓰고 그러다가 약품이 투입된 행이에요. 그 행은 여기로 가서 값을 보고 오면 되죠. 그리고 다시 맵으로 오고 여기는 투입 안 됐네, 투입 안 됐네, 투입됐네. 다시 여기로 와서 이 값을 보고 체크. 이렇게 하면은 훨씬 부담이 덜겠죠. 그러면 우리 약품이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한테 확인해 보면 돼요? 이 배열한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품 투입이 안 됐어. 약품 투입이 안 됐으면은 원래 맵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근데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렇죠? 그러면은 약품 투입이 됐어. 어떤 약품이야? 그건 배열에다 물어보면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구조가 됐어요. 첫 번째, 네,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약품을 처리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탐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 가지 케이스라 그랬어요. 그 약품을 안 쳤거나 해당하는 라인에 약품을 안 치거나 A 약품을 치거나 B 약품을 치거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되고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원래는 이 로우를 넣었다 뺐다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크니까 어떤 약품을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지에 대해 어떤 약품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배열로 정의해 놓고 그 배열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자, 솔루션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보호필름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변수 선언이 되어 있고요. 네, 로 우리 문제에서는 W라고 주어졌는데요. 평소에 가로는 로라고 써서 R이라고 썼고요. 1부터 20 이하. 컬럼, 네, 문제에서는 D라고 주어집니다. 3부터 113 이하. K 합격 기준, 이 녀석은 1부터 2 이상 D 이하의 점수다. 네, 별로 안 된다. 결론으로 보면. 네, 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 투약 횟수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요. 맵은 주어진 보호막의 보호 필름의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인트의 배열 리스트 1차원 배열이고요. 약품의 투여 여부 이 녀석으로 구성된 리스트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개의 값으로 구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는 것은 투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0이 들어간 것은 A약품, 1이 들어간 건 B약품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인풋 변수 약간 방향을 바꿔봤고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졌고 입력을 받았습니다. 별게 없고요. 여기까지는 맵을 초기화해주고 리스트도 초기화를 해줬네요. 네, R만큼 받아야 되겠죠. 각각의 로우에다가 어떤 약품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아래로 이동. 네, 맵과 리스트 초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서 맵을 초기화했군요. 그래서 민값은 일단은 최대값으로 한번 초기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탐색을 할 겁니다. DFS 탐색하고 탐색이 다 끝났다면 민값을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DFS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 몇 번 행에 값을 약을 몇 번 주입했다 형태로 이제 계속 작성을 해볼 것 같아요. 처음에는 0번 행에 아직 주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DFS 갑니다. 로하고 인젝트 주입 횟수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소수가 돌다가 제기가 계속 돌다가 인젝트 값이 이제 주입한 횟수잖아요. 주입한 횟수인데 그게 민 값보다 커버렸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겠죠. 네, 가지치기 차원에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에다가 주입을 할 건데 네, 로가 R까지 가버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끝에까지 맨 끝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맨 끝에까지 갔으면 내가 여기까지 넣은 게 제대로 지금 약물이 주입됐는지 보호 필름이 강도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맨 끝에까지 갔으니까 체크라는 함수를 돌려서 체크에서는 아까 뭘 하겠어요? 이제 K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 3개 이상 같은 값이냐 이렇게 돼 있냐 요걸 체크하는 함수가 되겠죠. 체크라는 함수를 돌려서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네, 민값하고 현재 그 인젝트 값 두 개 중에 최소값을 민값으로 갱신해 주면 되겠습니다. 체크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로우가 R이 아니야. 맨 끝에까지 도달하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이제 약물을 우리가 주입하든지 말든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세 가지죠? 이거는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는 A를 주입했을 때, 이거는 B를 주입했을 때. 세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 쭉 돌아가 보면서 네, 그 리스트의 로우에다가 I 값을 할당해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값이 할당이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그때 i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주입 안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젝트 주입 횟수는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약품을 처리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약품 처리를 한 경우, 약품 주입 처리를 한 경우는 주입 횟수를 증가시켜줘야 되죠. 인젝트 i 플러스 1, 인젝트 플러스 1과 같은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로우는 계속 일씩 증가하는 거고 인젝트의 범위가 어떨 때는 증가하고 어떨 때는 증가하지 않고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DFS 도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럼 체크만 남았나요? 체크로 가볼까요? 체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랬었냐면 이렇게 로들이 있고 그리고 컬럼이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네, 컬럼 기준으로 쭉 돌면서 어떤 컬럼 하나를 잡은 다음에 그 컬럼을 다시 세로 방향으로 보겠죠. 두 번째 폼은 보면서 첫 번째 녀석을 잡고 이게 커런트라고 할게요. 이게 커런트고 그리고 얘랑 누구랑 비교해 보는 거죠. 다음 거 넥스트랑 요 둘이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으면은 돼요. 너네는 됐어. 그럼 다음 거랑 보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겠죠. 그러다가 체크한 게 몇 개가 되면 요렇게 체크된 게 3개가 아니라 K개. K개 이상이 되면은 현재 이 컬럼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컬럼. 성공하면 다음 컬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이 보호 필름은 실패가 되는 거죠. 한 번 실패는 전체 실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인트 타입의 CNT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보호 필름이 연속적으로 몇 개나 지금 몇 개가 같은 속성이냐를 보는 거고요. 커런트하고 넥스트는 현재 검사할 셀과 다음에 있는 셀. 그리고 반복문이 컬럼 기준으로 쭉 가봅니다. 이게 1번이죠. 1번. 반복문이 컬럼 기준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한 녀석을 이제 만날 텐데 그 녀석의 카운트는 무조건 1이죠. 1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세로 방향으로 로우 방향으로 이제 컬럼이 갑니다. 우리가 뒤에서 R 플러스 1에서 다음 행까지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R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경계를 잡으실 때.
자, 값을 비교할 때 먼저 current 값을 가져와 보는데 current는 현재 리스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리스트가 바로 뭐였었냐면 값을 주입한 약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개죠. 마이너스 1, 0, 1, 세 개라고 했어요. 이 마이너스 1은 약품 주입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A를 주입했을 때, 얘는 B를 주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에서 값을 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약품 주입을 하지 않은 케이스이죠. 약품 주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맵이 가지고 있던 그 값을 그대로 써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가 약품이 주입됐다면 그 값을 써야 되겠죠. next도 마찬가지겠죠. next는 이제 리스트에 r 플러스 1이에요. 다음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면은 원래 맵이 가지고 있던 거 써. 약품 처리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리스트에다 우리가 저장해 놨으니까 그 값을 갖다 써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가져와 봤는데 current하고 next하고 같아. 그러면 연속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CNT 뿔뿔 증가시켜주고, 만약에 그렇게 증가한 값이 K보다 크거나 같아 버렸어. 그럼 이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네. 그죠?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는 이제 해당 컬럼 체크가 성공된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카운트 1로 시작해서 다시 다음 로부터 가야 되겠죠. 이게 다 끝났는데 해당한 CNT가 역전이 K보다 작다 라고 하면 return false. 한 행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한 컬럼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한 번 실패는 전체 실패라 했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컬럼에 대한 체크가 끝났을 거고, 컬럼 체크가 끝났다면 다시 다음 포문으로 해서 다음 컬럼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까지 다 끝났다면 return true 해서 이 보호 필름은 0번 컬럼부터 맨 마지막 컬럼까지 괜찮다라고 리턴이 되면 되겠죠. 리턴 값이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슉 해서 다시 이제 여기로 왔겠죠. 이 체크로 왔을 거고, 괜찮으니까 이제 보호 필름은 안정적이니까 그때의 인젝션 횟수와 최소값을 비교해서 최소값을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12번 보호 필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